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설 댓글팀 조직 관리와 비용 출처, 한동훈 당시 장관에게의 보고 횟수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이 의혹을 추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문자에 법무부 장관의 보고 드림이라는 부분이 있다며 이는 공무원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등 여러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모두 사설 댓글팀을 운영한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이번에 문제가 된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도 그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말하고 있고 이준석 의원도 김 여사가 사설 댓글팀 운영하고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두 팀 모두 수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현재로는 재의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최상병 특검법을 만들 때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꼬투리 잡기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혁신당은 빠질 수 있지만 국회의 추천권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의원 중 8명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특검 추천 방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10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회견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이든 다 내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우리도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먹사니즘이라는 민생 중심의 정치 철학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분야의 성장 동력 확보와 기술인재 양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도입과 2035년까지 주 4일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감소에 따른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본사회로 나아가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의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외교의 목적은 국익이며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평화 구축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당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이라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당 합법화 및 후원제도 도입, 개방된 온라인 플랫폼을 갖춘 오픈소스 정당으로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9,860원에서 170원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투표에 붙여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투표에 불참하여 23명만 참여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며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인상률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48만 9천 명에서 301만 1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물가 상승분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인재 위원장은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권순원 교수는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5년 의사국가시험 추가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응시 예정자 10명 중 9명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협은 10일 의사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중 95.52%가 응시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지난달 국가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2025년 의사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확인을 위해 각 의대는 졸업 예정자 명단을 6월 20일까지 국시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응시 예정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국시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의사국가시험 접수가 불가합니다.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본과 4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정부는 조속히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활동 인구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급증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4년 2,205만 4,921명에서 2028년 2,141만 793명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반면 수급자는 2024년 735만 7,515명에서 2028년 934만 4,38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요 원인입니다. 수급자가 늘면서 연간 급여액 총액은 2024년 45조 1,980억 원에서 2028년 73조 5,654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2024년 60조 7,857억 원에서 2028년 65조 3,63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7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67조 6,071억 원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2028년에는 연금급여액이 73조 5,65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잘못 소개한 뒤 급히 정정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지칭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번 실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이슈와 맞물려 미국 언론들에 의해 그의 인지력 문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러한 실수가 반복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우려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 행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즉시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패퇴시켜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가 더 낫다고 웃으며 받아쳤고 바이든 대통령도 훨씬 더 낫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실수는 고령 문제로 인한 인지력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던 나토 정상회의 기자실에서는 기자들의 탄식 소리가 나왔고 주요 방송들은 해당 영상을 저녁 뉴스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향후 5년간 전 세계 백만장자 수가 대만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영국에서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글로벌 자산 동향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영국이 2028년까지 가장 많은 백만장자를 이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호황과 영국의 외국인 부자 증세 및 브렉시트 후유증이 그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UBS에 따르면 영국의 백만장자는 2023년 기준 306만 2천명에서 2028년 254만 2천명으로 17% 감소할 전망입니다. UBS는 주요 56개국을 분석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백만장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서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폴 도노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적 민족주의와 공급망 변화로 인해 백만장자들이 비즈니스에 더 가까운 곳에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T는 영국이 외국인에 대한 증세와 브렉시트 여파로 부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만은 2023년 78만 9천 명의 백만장자가 2028년 115만 8천 명으로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부자들의 이민 수요 증가가 배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같은 기간 2,195만 명에서 2,542만 명으로 16%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2위인 중국은 601만 명에서 650만 명으로 8%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백만장자 수는 약 129만 명에서 2028년에는 27% 증가한 16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은 같은 기간 282만 명에서 362만 명으로 28%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3일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아침부터 제주도에서는 비가 시작될 예정이며 오후부터는 전남권과 경남권 해안으로 비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 비는 14일 새벽에 전북 남부와 경북권 남부, 경남 내륙으로 점차 확산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 강원 내륙,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과 경기 남부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나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